오늘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이름 없는 영웅, 췌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원인 모를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 불리는 장과 침묵의 장기 췌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우리 몸의 면역사령부, 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먹기가 무섭게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설사, 혹은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지독한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장점막은 마치 튼튼한 성벽처럼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의 불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은 이러한 질병의 시작을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때 수많은 질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혈액수혈이나 장기 이식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여 장내 환경을 복원하려는 대변 이식술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을 정도이니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장은 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도 소화기관은 한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마이클 거숀 교수는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르며 장의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의 기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첫째, 소화와 흡수입니다. 소장에서는 매일 무려 3리터에 달하는 소화액을 분비하여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소장 기능이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장은 간,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순환합니다. 장에 독소가 가득하면 그 독소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흘러가 간을 지치게 만들고 이로 역류하여 소화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들은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조차 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성물질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내축 이론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장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총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특히 소장 점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 불리는 이 림프 조직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아내는 최전방 방어 기지입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물질들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소를 해독하고 심지어 우리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까지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출 기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간과하기 쉽지만 매일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은 생명 유지의 핵심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변이장에 오래 머물수록 그 안의 독소는 다시 몸으로 흡수되어 간과 뇌에 부담을 주고 원인 모를 편두통과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와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5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의 밥상입니다. 고된 물질 속에서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없이 70대,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해녀들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바다의 선물, 해초에 있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턱과 같은 해조류에는 장 건강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로 지정한 식이섬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현미나 콩의 껍질에 풍부한 이 섬유소는 물에 녹지 않고 대신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섬유소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며 중금속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이 약해져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식이섬유인 수용성 식이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하는 부드러운 섬유소입니다. 첫째, 과일에 풍부한 펙틴입니다. 딸기나 바나나를 갈아두면 끈적해지는 것이 바로 이 펙틴 때문입니다. 둘째, 해녀밥상의 주인공, 해조류의 알긴산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입니다. 항암 효과로도 잘 알려진 이 성분은 훌륭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넷째, 우엉이나 돼지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이눌린 역시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고 변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광해의 여에서 어이가 왕의 변을 통해 건강을 살피듯 우리의 변은 어제의 식단과 장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은 바로 물에 뜨는 황금빛 바나나 변입니다.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영양소는 모두 흡수되고 순수한 찌꺼기만 남으면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져 물에 뜨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자 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51%, 즉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수치이며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 중심의 식습관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의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무게 100g, 길이 15cm에 불과한 작은 장기인 췌장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매일 5리터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췌장은 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로는 췌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의 췌장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인원의 췌장보다 무려 7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 위주로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유인원과 달리 인간은 쌀밥, 고기, 기름진 음식 등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음식을 먹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식단이 역설적으로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췌장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높입니다. 문제는 초과당분,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 종류,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는 소화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우리는 당 떨어졌다며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 악순환 속에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결국 지쳐서 파괴되고 맙니다. 인슐린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90%가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통계입니다. 혈당 조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췌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회복을 위한 식단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로 시작하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이가 비어있을 때 먹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침에 약 500g 정도의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 속 풍부한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이 밤새 잠자던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당도가 낮은 복숭아, 토마토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단,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치아가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통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단순한 밥상을 차리십시오. 밥은 현미잡곡밥으로, 반찬은 다시마쌈, 양배추찜, 버섯볶음처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로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단에는 좋은 기름을 더해 주십시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볶아 먹는 것은 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입에 넣는지가 그 능력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열쇠입니다. 장과 췌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몸이라는 우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오늘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이름 없는 영웅, 췌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원인 모를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 불리는 장과 침묵의 장기 췌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우리 몸의 면역사령부, 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먹기가 무섭게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설사, 혹은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지독한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장점막은 마치 튼튼한 성벽처럼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의 불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은 이러한 질병의 시작을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때 수많은 질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혈액수혈이나 장기 이식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여 장내 환경을 복원하려는 대변 이식술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을 정도이니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장은 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도 소화기관은 한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마이클 거숀 교수는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르며 장의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의 기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첫째, 소화와 흡수입니다. 소장에서는 매일 무려 3리터에 달하는 소화액을 분비하여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소장 기능이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장은 간,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순환합니다. 장에 독소가 가득하면
그 독소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흘러가 간을 지치게 만들고 이로 역류하여 소화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들은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조차 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내축 이론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장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총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특히 소장 점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 불리는 이 림프 조직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아내는 최전방 방어 기지입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물질들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소를 해독하고 심지어 우리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까지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출 기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간과하기 쉽지만 매일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은 생명 유지의 핵심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변이장에 오래 머물수록 그 안의 독소는 다시 몸으로 흡수되어 간과 뇌에 부담을 주고 원인 모를 편두통과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와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5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의 밥상입니다. 고된 물질 속에서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없이 70대,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해녀들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바다의 선물, 해초에 있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턱과 같은 해조류에는 장 건강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로 지정한 식이섬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현미나 콩의 껍질에 풍부한 이 섬유소는 물에 녹지 않고 대신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섬유소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며 중금속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이 약해져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식이섬유인 수용성 식이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하는 부드러운 섬유소입니다. 첫째, 과일에 풍부한 펙틴입니다. 딸기나 바나나를 갈아두면 끈적해지는 것이 바로 이 펙틴 때문입니다. 둘째, 해녀밥상의 주인공, 해조류의 알긴산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입니다. 항암 효과로도 잘 알려진 이 성분은 훌륭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넷째, 우엉이나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이눌린 역시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고 변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광해의 여에서 어이가 왕의 변을 통해 건강을 살피듯 우리의 변은 어제의 식단과 장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은 바로 물에 뜨는 황금빛 바나나 변입니다.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영양소는 모두 흡수되고 순수한 찌꺼기만 남으면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져 물에 뜨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자 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51%, 즉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수치이며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 중심의 식습관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의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무게 100g, 길이 15cm에 불과한 작은 장기인 췌장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매일 5리터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췌장은 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로는 췌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의 췌장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인원의 췌장보다 무려 7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 위주로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유인원과 달리 인간은 쌀밥, 고기, 기름진 음식 등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음식을 먹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식단이 역설적으로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췌장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높입니다. 문제는 초과당분,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 종류,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는 소화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우리는 당 떨어졌다며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 악순환 속에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결국 지쳐서 파괴되고 맙니다. 인슐린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90%가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통계입니다. 혈당 조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췌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회복을 위한 식단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로 시작하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이가 비어있을 때 먹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침에 약 500g 정도의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 속 풍부한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이 밤새 잠자던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당도가 낮은 복숭아, 토마토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단,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치아가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통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단순한 밥상을 차리십시오. 밥은 현미잡곡밥으로, 반찬은 다시마쌈, 양배추찜, 버섯볶음처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로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단에는 좋은 기름을 더해 주십시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볶아 먹는 것은 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입에 넣는지가 그 능력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열쇠입니다. 장과 췌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몸이라는 우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오늘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이름 없는 영웅, 췌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원인 모를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 불리는 장과 침묵의 장기 췌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우리 몸의 면역사령부, 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먹기가 무섭게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설사, 혹은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지독한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장점막은 마치 튼튼한 성벽처럼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의 불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은 이러한 질병의 시작을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때 수많은 질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혈액수혈이나 장기 이식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여 장내 환경을 복원하려는 대변 이식술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을 정도이니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장은 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도 소화기관은 한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마이클 거숀 교수는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르며
장의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의 기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첫째, 소화와 흡수입니다. 소장에서는 매일 무려 3리터에 달하는 소화액을 분비하여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소장 기능이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장은 간,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순환합니다. 장에 독소가 가득하면 그 독소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흘러가 간을 지치게 만들고 이로 역류하여 소화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들은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조차 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내축 이론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장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총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특히 소장 점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 불리는 이 림프 조직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아내는 최전방 방어 기지입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물질들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소를 해독하고 심지어 우리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까지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출 기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간과하기 쉽지만 매일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은 생명 유지의 핵심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변이장에 오래 머물수록 그 안의 독소는 다시 몸으로 흡수되어 간과 뇌에 부담을 주고 원인 모를 편두통과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와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5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의 밥상입니다. 고된 물질 속에서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없이 70대,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해녀들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바다의 선물, 해초에 있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턱과 같은 해조류에는 장 건강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로 지정한 식이섬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현미나 콩의 껍질에 풍부한 이 섬유소는 물에 녹지 않고 대신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섬유소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며 중금속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이 약해져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식이섬유인 수용성 식이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하는 부드러운 섬유소입니다. 첫째, 과일에 풍부한 펙틴입니다.
딸기나 바나나를 갈아두면 끈적해지는 것이 바로 이 펙틴 때문입니다. 둘째, 해녀밥상의 주인공, 해조류의 알긴산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입니다. 항암 효과로도 잘 알려진 이 성분은 훌륭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넷째, 우엉이나 돼지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이눌린 역시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고 변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광해의 여에서 어이가 왕의 변을 통해 건강을 살피듯 우리의 변은 어제의 식단과 장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은 바로 물에 뜨는 황금빛 바나나 변입니다.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영양소는 모두 흡수되고 순수한 찌꺼기만 남으면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져 물에 뜨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자 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51%, 즉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수치이며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 중심의 식습관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의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무게 100g, 길이 15cm에 불과한 작은 장기인 췌장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매일 5리터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췌장은 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로는 췌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의 췌장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인원의 췌장보다 무려 7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 위주로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유인원과 달리 인간은 쌀밥, 고기, 기름진 음식 등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음식을 먹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식단이 역설적으로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췌장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높입니다. 문제는 초과당분,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 종류,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는 소화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우리는 당 떨어졌다며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 악순환 속에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결국 지쳐서 파괴되고 맙니다. 인슐린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90%가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통계입니다. 혈당 조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췌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회복을 위한 식단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로 시작하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이가 비어 있을 때 먹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침에 약 500g 정도의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일 속 풍부한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이 밤새 잠자던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당도가 낮은 복숭아, 토마토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단,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치아가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통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단순한 밥상을 차리십시오. 밥은 현미잡곡밥으로, 반찬은 다시마쌈, 양배추찜, 버섯볶음처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로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단에는 좋은 기름을 더해 주십시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볶아 먹는 것은 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건강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입에 넣는지가 그 능력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열쇠입니다. 장과 췌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몸이라는 우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오늘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이름 없는 영웅, 췌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원인 모를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 불리는 장과 침묵의 장기 췌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우리 몸의 면역사령부, 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먹기가 무섭게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설사, 혹은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지독한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장점막은 마치 튼튼한 성벽처럼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의 불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은 이러한 질병의 시작을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때 수많은 질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혈액수혈이나 장기 이식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여 장내 환경을 복원하려는 대변 이식술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을 정도이니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장은 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도 소화기관은 한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마이클 거숑 교수는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르며 장의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의 기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첫째, 소화와 흡수입니다. 소장에서는 매일 무려 3리터에 달하는 소화액을 분비하여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소장 기능이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장은 간,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순환합니다. 장에 독소가 가득하면 그 독소는 혈관을 타고 간으로 흘러가 간을 지치게 만들고 이로 역류하여 소화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들은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조차 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내축 이론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장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총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특히 소장 점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 불리는 이 림프 조직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아내는 최전방 방어 기지입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 지방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물질들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소를 해독하고 심지어 우리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까지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출 기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간과하기 쉽지만 매일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은 생명 유지의 핵심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신호가 아닙니다. 변이장에 오래 머물수록 그 안의 독소는 다시 몸으로 흡수되어 간과 뇌에 부담을 주고 원인 모를 편두통과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와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5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유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의 밥상입니다. 고된 물질 속에서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없이 70대,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해녀들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바다의 선물, 해초에 있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턱과 같은 해조류에는 장 건강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로 지정한 식이섬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현미나 콩의 껍질에 풍부한 이 섬유소는 물에 녹지 않고 대신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섬유소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며
중금속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이 약해져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식이섬유인 수용성 식이섬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아 젤리처럼 변하는 부드러운 섬유소입니다. 첫째, 과일에 풍부한 펙틴입니다. 딸기나 바나나를 갈아두면 끈적해지는 것이 바로 이 펙틴 때문입니다. 둘째, 해녀밥상의 주인공, 해조류의 알긴산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입니다. 항암 효과로도 잘 알려진 이 성분은 훌륭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넷째, 우엉이나 돼지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이눌린 역시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고 변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광해의 여에서 어이가 왕의 변을 통해 건강을 살피듯 우리의 변은 어제의 식단과 장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은 바로 물에 뜨는 황금빛 바나나 변입니다.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영양소는 모두 흡수되고 순수한 찌꺼기만 남으면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져 물에 뜨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자 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51%, 즉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수치이며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 중심의 식습관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의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무게 100g, 길이 15cm에 불과한 작은 장기인 췌장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매일 5리터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췌장은 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로는 췌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의 췌장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인원의 췌장보다 무려 7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 위주로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유인원과 달리 인간은 쌀밥, 고기, 기름진 음식 등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음식을 먹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식단이 역설적으로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췌장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높입니다. 문제는 초과당분,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 종류,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과자는 소화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우리는 당 떨어졌다며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이 악순환 속에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결국 지쳐서 파괴되고 맙니다. 인슐린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90%가 당뇨를 앓고